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부려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이 명언 여러분도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공포 지수가 극단적 공포를 가리키니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반복됩니다. 2018년 하락장, 2022년 루나 사태 때도 공포지수는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이라고 믿었던 지점에서 가격은 지하실을 파고 지속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공포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력들이 개미들을 유인하기 위해 깔아놓은 가장 정교한 덫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맹신하고 있는 이 지표가 어떻게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최악의 순간에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지 그 끔찍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터너티브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이 지표는 변동성, 시장 모멘텀, SNS 여론 등을 종합해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시장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0에 가까우면 공포, 100에 가까우면 탐욕이죠. 문제는 이 지표가 가치가 아닌 감정만을 측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항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투매를 하며 시장을 떠나는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포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 항복 단계가 왔으니 반등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릅니다. 주식은 기업의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이 하방을 지지해 주지만 비트코인은 순수한 수급과 심리로 움직입니다. 즉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건 반등 신호가 아니라 패닉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타는 집에 물을 뿌리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휘발유를 들고 뛰어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핵심 징후 1. 기간의 함정. 많은 투자자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공포지수가 극단적 공포 영역에 진입하자마자 매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십시오. 2022년 하락장 당시 공포지수는 무려 70일 넘게 공포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이 공포지수를 보고 매수한 그 시점이 하락장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지표는 이미 바닥을 찍었지만 가격은 그 후로도 몇 달간 30%, 40% 더 빠졌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기간 조정 혹은 기간 항복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급락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격은 지지부진하게 흐르면서 저점 매수하러 들어온 개미들의 인내심을 말려 죽입니다. 지표는 계속 지금 사면 싸다고 외치지만 실제 계좌는 매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씩 녹아내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손절하는 그 순간 진짜 반등은 시작됩니다. 공포지수는 여러분에게 언제 살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만 보여줄 뿐 그 공포가 내일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핵심 징후 2. 고래의 역공. 두 번째 징후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 시장을 움직이는 고래나 기관들이 공포 탐욕 지수를 모를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 지표를 누구보다 잘 이용합니다. 그들은 개미들이 공포 지수를 보고 이제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매수 주문을 걸어놓길 기다립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가진 막대한 물량을 처분하려면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저점 매수는 고래들의 고점 매도를 위한 출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고래들은 일부러 가격을 살짝 반등시켜 공포지수를 완화시킨 뒤 개미들이 안심하고 따라붙을 때 다시 한번 대량 매도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드캣 바운스의 정체입니다. 공포지수가 극단에서 살짝 회복될 때 가격이 오르는 척하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현상.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멘탈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느끼는 순간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투매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력이 노리는 그림입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니다. 이 거대한 착각과 함정 속에서 위기가 현실화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냉철한 판단력과 재기의 의지입니다. 공포지수를 믿고 들어갔다가 추가 하락을 맞으면 사람은 인지 부조화에 빠집니다. 분명히 바닥 신호였는데 왜? 라는 의문은 곧 자기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아버리고 시장을 떠나면서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저주하게 됩니다. 자산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투자 원칙과 멘탈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여러분에게서 뺏어가려는 진짜 목표물은 여러분의 시드머니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크립토 공포지수 함정에 빠진 투자자들이 겪게 될 미래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참혹합니다. 사례 1. 질식사. 여러분은 극단적 공포에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V자 반등을 하지 않고 지루한 횡보와 약하락을 반복합니다. 3개월, 6개월. 돈은 묶이고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잠깐만 빼서 쓰고 나중에 다시 넣자는 생각으로 손실을 확정 짓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래들은 매집을 끝내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상승장을 구경만 해야 합니다. 사례 2. 급성 쇼크. 더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바닥이니까 레버리지를 쓰자며 선물 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세력은 여러분의 청산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악재 뉴스가 터지며 순간적으로 가격이 10% 이상 폭락합니다. 롱 스퀴즈가 발생하며 여러분의 포지션은 강제 청산당하고 그 직후 가격은 거짓말처럼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남은 것은 0이 된 잔고뿐입니다. 생존 전략. 이 살벌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심리지표가 아닌 온체인 데이터를 보라. 공포지수는 후행성 심리지표일 뿐입니다. 진짜 바닥을 알고 싶다면 MVRV 지표나 고래지갑의 이동을 확인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거래소로 코인이 입금되는지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출금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2. 분할 매수의 단위를 가격이 아닌 시간으로 설정하라. 떨어질 때마다 산다는 위험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꼴입니다. 대신 기간을 정해놓고 사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공포지수가 10이니까 다 산다가 아니라 앞으로 6개월간 매주 월요일에 10만원씩 산다는 식의 DCA 전략을 쓰십시오. 이것만이 기간의 함정을 피하고 평단가를 낮추는 유일한 수학적 해법입니다. 3. 현금은 최고의 방패이자 창이다. 절대로 시드의 100%를 코인에 태우지 마십시오.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옵니다. 거시 경제가 무너져서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열어두십시오. 그때 매수할 수 있는 현금 30% 이상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키고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할 생명줄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공포지수는 대중의 비명소리를 수치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중과 함께 비명을 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명소리를 신호탄 삼아 냉철하게 사냥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공포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함정을 기억하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무장한다면 다가올 진짜 상승장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완전마구 채널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아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그날까지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부자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